제가 이제 지금은 첫 번째 총론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정거래법을 하셨으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은 첫 번째는 경쟁 제한성이고 두 번째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경쟁 제한성이 이 공정거래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개념이다라고 하는 데는 거의 제 생각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그럼 다른 뭐게 이제 거래상 지위 남용이 핵심 개념이냐?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불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의 이제 현재 공정위는 상당히 이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된 그런 공정거래법 내의 거래상 지위 남용뿐만 아니라 여러 특별법,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특별법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피기 때문에 제가 이걸 두 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경쟁 제한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개념이 딱 떠오르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법대를 나왔습니다. 법대를 나와서 제가 이제 로펌에 딱 들어가서 공정거래 일을 처음 할 때 선배 변호사님이 저한테 자, 그 의견서 하나 써.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뭘 쓰면 되나요? 했더니 뭐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메모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법밖에 모르는 제가 이 경쟁 제한 막 이런 걸 뭐 경제학과에서 배울 듯한 이런 내용을 쓰라고 하니까 그때 너무너무 고생을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경쟁 제한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럼 이 경쟁 제한성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업무를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계속 나올 텐데 어떤 개념인지 뭐 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기업 결합 이런 것에서 다 경쟁 제한성이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 지배적 지위가 생겨가지고 독점화가 되면 그 시장에서 경쟁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경쟁 제한성이 되는 거고 기업 결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업 결합을 하게 되면 경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최근에 기업 결합 건 중에서 아주 이슈가 됐었던 건 혹시 아시나요? 딜리버리 히어로의 그 배달의 민족 인수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요기요와 배달통을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가 우리나라의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합쳤을 때 그 시장 물론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정위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시장의 99%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 식당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정위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배달의 민족과 다른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높이지 않고 가격도 이렇게 높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게 합쳐져 버리면 뭔가 수수료가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와 그 식당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경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렸죠?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면 요기요를 팔아라라고 이제 그 시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다 합쳐지게 되면 99%지만 요기요를 팔게 되면 이제 뭐 그 배달의 민족 정도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일단 경쟁 그 제한되는 측면이 적고 그런데 그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의 2위 사업자를 포기하고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경쟁 제한성 때문에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뭐 불허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붙이면 아예 딜을 드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부당한 공동회의도 마찬가지로 너무 당연하겠지만 경쟁을 해야 되는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안 하고 담합을 하게 되면 경쟁이 제한되는 측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경쟁 제한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이제 부당 공동 행위인데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경우에도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불공정 거래 행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행위 유형이 많아요. 거의 10가지가 되는 행위 유형인데 그 행위 유형이 모두가 경쟁 제한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행위가 경쟁 제한성이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러면은 과연 제가 경쟁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경쟁 제한성이 어떻게 나올까를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부당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당 지원이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한 유형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내부 거래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하는데 부당 지원을 규제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경쟁 제한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사가 대문자 A사가 있고 스몰 A사가 스몰 B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몰 A사가 대문자 A사의 계열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공급을 하는데 원재료를 이 스몰 A사에 대해서는 100원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반면에 B계열사인 B사에 대해서는 110원에 공급을 합니다. 그럼 가격을 다르게 공급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통 그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이 정상 가격이다라고 봅니다. 뭐 세법에서 보면 시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상 가격이 110원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 회사라는 이유로 A사에 대해서는 100원을 주게 되고 동일한 원재료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구한테 상당히 유리하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결국은 이 계열 회사인 스몰 A사에게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일한 제품을 더 싸게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시장 가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스몰 A사와 스몰 B사가 속해 있는 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부당 지원을 규제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스몰 B사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나랑 경쟁사인 스몰 A사가 단지 대기업인 다른 회사의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싸게 내놓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소위 뭐 말하면 이게 금수저, 흑수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금지하는 게 부당 지원이고 공정위는 이 내부 거래에서의 부당 지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당 지원이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서도 몇 가지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사업자가 이제 뭐 상품을 판매점에다가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점이 소비자한테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 판매점도 사업자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이 상품을 얼마에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죠. 네, 내가 이거를 100원에 받아가지고 뭐 120원에 팔든 130원에 팔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판매점한테 당신이 소비자한테 판매할 가격을 얼마로 해? 라고 결정을 하고 만약에 그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제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약에 120원으로 팔아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비싸게 130원을 팔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싸게 110원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난 당신과의 거래를 안 하고 그냥 거래를 중단하겠다 라는 그런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경쟁 제한성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이미 이제 경쟁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그러면 과연 경쟁이 어디서의 경쟁이 제한되느냐라고